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위내시경을 하고 있는 이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위암, 식도, 염, 변비, 대장암이 제 주 전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위장관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제가 이제 소화기내과 하는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는 거다. 저희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저희 환자들은 다들 잘 못 먹고 잘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하시고 나서 똥 잘 싸셨습니까? 해서 시원하게 봤습니다. 그럼 너무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제 저희 목적이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뭐 일단은 잘 먹고 위로 내려가 가지고 소장에 가서 쭉 이제 장 운동을 통해서 흡수되고 변이 만들어져서 똥을 싸는, 이게 이제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3분의 1이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우리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의 3분의 1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겁니다. 심장병, 뇌, 생각하는 거,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먹고 사는 거가 3분의 1이고요. 이 부분을 담당한다는데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환이 있지만 역류성 식도염, 식도질환, 그 다음에 위는 뭐 궤양도 있고 위염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소화불량증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위암, 그리고 변비가 치료가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참 요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고요. 하나 끝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TV에서 나온 내용이 이렇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 330만 명. 보건복지부 통계가 33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6천만 명으로 해가지고 330만 명이면 5%가 됩니다. 5%.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보면 5%에서 10%, 전 국민의 5에서 10%고요. 아마 이 정도 모이셨으면 한 너댓 분 정도가 원래 평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속쓰림, 신물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계를 잡았을 때는 대략은 그래도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속쓰림이나 신물이 있는 사람들로 통계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어쩌다 한번 속쓰림이 있는 경우, 회식 같은 거 하고 난 다음에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통계에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그 말부터 정리해 보면 그 병원에 가면 좀 헷갈리는 말이 있는데요.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고요. 비밀환성 역류질환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산이 역류해서 쓰리고 아픈 게 위식도 역류질환입니다. 위산이 역류해서 역류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식도하고 위하고 연결 부분에 문이 있습니다. 괄약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식도 괄약근이 조금 느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항문에 손가락 넣어보면은 좌양 같은 거 넣을 때 굉장히 잘 조이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항문이 좀 약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하고 식도하고 있는 그 연결되는 문이 약간 느슨해지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 그런 환자분들, 그런 분들 중에 일부분이 산이 역류해가지고 속이 쓰리고 가슴이 아프고 타는 듯하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특이하게도 내시경을 해보면은 식도가 산이 역류해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식도가 헐어있는 사람이 절반, 헐어있지 않은 사람이 절반 그렇습니다. 헐어있는 사람이 한 40%, 산이 역류하지만 아프고 불편하지만 헐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헐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이 역류해서 아프실 때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일단 얘기는 하지만 헐어있는 사람, 헐어있는 분은요. 내시경을 하면 바로 진단이 됩니다. 헐어있으니까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해서 진단이 되는 사람이 역류성 식도혈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절반. 나머지 절반은 내시경을 해도 헐어있지가 않습니다. 단지
산이 위액이 액체가 역류하고 그것 때문에 쓰린 거거든요. 내시경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불편한데 검사해보면 별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비밀환성, 이게 이제 의학 용어긴 합니다만 헐어있지 않는 역류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시경으로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증상이 어떠냐, 증상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카툰이거든요. 항상 이걸 보여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는데,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는, 여기가 이제 문이 있는데 문이 느슨해져 가지고 역류해서 불편한 질환이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그런데 내시경에서 절반은 헐어 있고 절반은 헐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시경에서 헐어 있지 않더라도 아프시면 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병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공부하는 위암 같은 거는요, 치료해버리는 병입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치료해서 좋아지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치료해서 좋아지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현재 위암은 75%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치료해서 병이 없어진 그런 병이 있는데, 위식도 역류 질환은 특징이 암처럼 어디 한 군데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중년에 위식도 사이에 있는 괄약근이라는 문이 조금 약해진 거죠. 피부가 좀 젊었을 때보다 탄력이 약간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내 청춘 돌려도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관리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잘만 관리하면은 불편하지 않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는 병이 아니고 관리하는 병입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설명이 들어가고요. 이제 관리의 핵심은 적절한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류가 되는 요인이 있거든요. 비록 문이 조금 약해졌다 손 치더라도 이것저것을 조심하면은 잘 역류가 안 됩니다. 제일 나쁜 게 저녁 늦게 뭘 드시는 겁니다. 저녁 늦게. 그래서 여기가 위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식도가 있으면 서 있을 상황에서는 위에 식도가 있습니다. 위에 식도. 그래서 역류가 문이 좀 열려 있다 하더라도 역류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누워 자기 때문에 누워 자면 식도하고 위하고 높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문이 느슨하면 자꾸 역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식도 역류 질환의 그 역류는 주로 밤에 일어나고요. 그래서 밤이나 새벽이나 아침에 아픈 분들이 많고요. 손상은 저녁에 일어나고 느끼는 건 아침 낮에 느끼시더라도 손상은 다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녁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저녁에 음식을 드시고 바로 주무시면 위가 팡팡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류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피해야 될 것 딱 하나는 야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식이 제일 나쁜 거고요. 과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위가 좀 비었을 때 주무셔야 되는데, 과식하면 보통 식사하시면 2시간 지나면 위에 있는 음식이 50% 이상 다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 그리고 저녁에 이제 삼겹살 드시면 오랫동안 포만감이 있지 않습니까? 포만감은 위에서 음식이 늦게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위가 비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과식, 야식, 지방식을 좀 주의하십시오라고 얘기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썰렁한 퀴즈긴 하지만, 과식 더하기 야식 더하기 지방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회식입니다. 회식. 그래서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고 술까지 한 잔 하게 되면 회식인데요. 회식하고 나면 꼭 나빠집니다. 회식하고 나면.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날 회식하면 화수 이렇게 막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장인들은 회식을 주의하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요약해서 이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증상이 잘 조절되는 분들이 한 30-40%. 나머지 분들은 약을 좀 드셔야 됩니다. 약을 좀 드셔야 되는데, 약은 하루에 하나 아침에 먹는 약이 있습니다. 공복 시에.
하루에 하나를 먹는 약만 먹으면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이 좋아지시고요. 이 약이 지금 과거에는 하루에 2번 먹는 약이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하나를 먹는 약으로 바뀌면서 이 약이 약효가 3일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심하신 분이 아니면은 매일 먹지 않고 이틀에 한 번.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저희는 짝순날 드십시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고도 괜찮으시면 3일에 한 번 이렇게 드시도록 합니다. 3일에 한 번이 좀 문제인데요. 3일에 한 번이 좀 헷갈립니다. 369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럼 3일, 6일, 9일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3일에 한 번 드시라고 하면 환자들이 무척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변형해가지고 월목 드십시오. 월목 이렇게 드시고 짝순날 드시다가 괜찮으면 월목. 그리고 이런 비약물요법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병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을 먹지 않고 지내실 수 있고요. 그러다가 좀 쓰리다, 막 애리다, 자다가 깬다 그러면은 약을 드시고 한 2, 3일 매일 하나씩 먹으면 증상이 또 쫙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지내시다가 필요할 때 드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위식도 역류질환의 이제 치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